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자, 오늘 사과 또 병충해 방제 올해 두 번째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자,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는 언제 또 얼만큼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은 제가 좀 이 농약 분무기를 좀 바꿨습니다. 이 사과나무 할 때 특히 사과나무가 크고 길다 보니까 구석구석 잘 안 되는 성향이 있어서 좀 엑시톨 코리아라고 하는 자동 농약 분무기고요. 굉장히 보세요, 수압도 굉장히 좋고 또 자동으로 이 배터리 충전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가볍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농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과나무는 이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나서 열매들이 이제 맺히고 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병충해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실상 얘네는 갈반병입니다. 갈반병하고 또 이제 탄저병 뭐 이런 것들, 뭐 향나무가 근처에 없으면 사실 이제 적성병은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갈반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뭐 지금은 이제 다른 해충들은 없지만 진딧물들이 좀 있어요. 진딧물들이 있어서 진딧물까지 같이 살충제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고 있는 이 농약은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보통 이 살충제는 해충을 잡는 거고 살균제는 말 그대로 균을 잡는 건데 지금은 갈반병하고 역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을 타가지고 지금 소독을 해주고 있고요. 보통 이 사과나무는 얼마나 소독을 자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은 한 12번 내지 13번 정도 사과 수확 시기까지 그 정도 이제 수확을 하기 전까지 농약을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친환경 농약으로 해줘도 괜찮고 하지만 이 예방을 할 때는 조금 강력하게 농약방에서 파는 살균제로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부사나무 이렇게 좀 해주고 있고 가운데 이제 홍로도 이제 가을에 심은 건데 홍로도 조금씩 해주고 있고 이 사과나무는 살균제를 해줄 때 특히 밑에서 많이 잘 해줘야 됩니다. 밑에서 잘 해줘야 이 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위에서만 살짝 뿌려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소박 겉핥기식의 이 농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밑에서도 흠뻑 적게 좀 해주는 게 좋고 좀 물이 뚝뚝 떨어진다 싶을 정도로 흠뻑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농약 분무기 갖고는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엑시톨 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동 분무기, 자 보세요, 굉장히 옆에 버튼으로 이 조작할 수 있는 전원 버튼도 있고요. 굉장히 편하고 옆에는 이게 충전할 수 있는 이 코드 꽂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한번 하면 8시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과수원이나 밭에 나가서도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20리터이기 때문에 양이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울 수 있는데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가볍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고 멀리 뻗어 나갑니다. 특히 저는 이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호두나무나 좀 감나무 이렇게 높이 키우는 나무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더 멀리 뻗어 나갈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얼마나 더 뻗어 나가는지. 자, 굉장히 분사가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보세요. 그러면 물론 나중에 분사기 위에 이제 바꾸는 그 기능도 있는데 호두나무가 됐든 이 감나무가 됐든 높이는 애들한테도 다 닿을 정도로 멀리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소독하거나 이렇게 큰 과일나무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또 이 안에 지금 농약들이 이렇게 가루 농약이 됐든 물 농약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안에서 자동으로 섞어줘요. 이 믹싱을 안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 빨간 거를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안에서 서로 계속해서 이 약이 섞여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따로 또 섞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죠. 그럼 막대기 갖고 휘젓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 제품을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제품들, 이 식물들에게도 이렇게 병충해 방지를 해주는데, 저에게 이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시고 또 소통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 한 분 추첨을 해가지고요, 한 분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이 똑같은 엑시톨 코리아 이 제품 농약 분무기 이 제품을 한 대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샤인머스켓도 이렇게 좀 뿌려주고 있고요. 샤인머스켓도 굉장히 제가 뿌리기 어려웠었는데 분사가 잘 되니까, 특히 이 포도나무도 밑에서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잎이, 이 농약은 잎 밑에 면에 있는 애들이 흡수를 잘 하거든요, 윗면보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뿌려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분사량이 좋고 넓게 퍼지고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한 명 추첨해가지고, 예, 제가 이 제품을 공짜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 선정을 할게요. 처음 제가 이벤트 하는데 요거 한번 보시고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도나무도, 예,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도 이렇게 같이 해주면 좋죠. 자, 또 이거 계속해서 또 어떤 농약들을 해줘야 되는지, 사과나무, 포도나무 어떤 농약들을 해주고 어떤 병충해 방지를 해야 되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사과나무 소독, 포도나무 소독을 해줬는데요.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거의 한 10분 이상 걸려서 했을 거를 그냥 1분 만에 뚝딱 했습니다. 자, 사과나무가, 예, 잎이 이렇게 새로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열매도 이제 아주 굵직굵직하게 크고 있죠. 다 적과를 다 해줬습니다. 열매 속기 다 해줬고, 적과했고, 또 이 뭐 도장지 나오는 것들도 좀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때가 이제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이제 병충해 방제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잎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좀 있으면 이제 갈반병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천천히 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좀 전문의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점점점점점점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1개, 2개 정도 생기다가 이게 급속히 퍼져갑니다. 이게 특히 이게 이제 저도 뭐 매년 신경 쓴다고는 합니다만은 잘 안 돼요. 이 주변 토양이 이제 계속 이제 떨어졌던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병들었던 낙엽들이 떨어져서 또 겨울에 또 그 균이 또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또 깨어나서 또 다시 봄에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쉽게 이제 쉽사리 이제 그 병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예방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 사과나무, 특히 이제 이 사과나무 잎이 이제 타들어가는 갈반병, 전문이병, 또 탄저병, 또 이게 막 잎이 나중에 다 쏟아지거든요. 이런 약들은 치료약도 있고 예방약도 있어요. 보통 이 농약방에 가면 이 2가지 약을 이제 있는데, 되도록이면 예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치료제는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요. 한번 걸리면 치료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이제 진딧물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도 진딧물약을 해줬지만, 이 새잎이 나오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들도 고추도 그럴 거예요. 새잎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진딧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애들 잘 잡아주지 못하면 이게 연한 잎들을 얘네들이 다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잎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합성하기도 어려워지고, 사람으로 치면 머리숱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광합성을 못해서 알이 작아지고 이제 당도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 또 보세요. 여기 진딧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병충해 방제를 해준 거고, 진딧물약도 섞어서 해줬습니다. 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특히 사과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매가 이제 맺히고 난 다음부터, 물론 그 전에 꽃피기 전에 한 번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2주 간격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과나무가 은근히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있으면 또 이제 담배 나방들도 이제 몰려올 거고요. 담배 나방 애들이 몰려오면 이 알이 이제 굵어질수록, 사과가 굵어질수록 그 안에 이제 애벌레들이 파고 들어가서 갉아먹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애들도 이제 급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주 간격으로 계속 해줘도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예, 정말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줘도 제대로 사과가 마지막 수확 때까지 갈까 말까 합니다. 저도 보시면 이렇게 잎 끝에 이렇게 좀 병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생기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방치하면은 이제 급속히 퍼지거든요. 그래서 금방 흠뻑 이렇게 좀 살균제를 이제 준 거고, 요 애들을 아마 이제 또 다다음 주 정도에 또 한번 해주게 되겠죠.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병충해 방제를 할 때 약을 타면 이 딸랑 이 2그루만 하긴 아깝잖아요. 이왕이면 또 이게 또 소독 분무기를 쓸 때 한 번에 다 하면 좋으니까 같이 약을 섞어서 옆에 있는 포도나무도 같이 해주고 한 겁니다.
캠벨포도, 샤인머스켓 같이 해준 거고요. 오늘은 이제 사과나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렸고, 이 부사 사과나무 제가 이렇게 정원에서 2개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과수원이 아니고 정원에서 이렇게 한두 그루 과일나무 키우는 평범한 주말농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할 건데, 이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영상 안 보세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풍부한 지식이 있으시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유튜브를 보면 과수원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같이 정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이런 영상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지치기가 됐든 적과가 됐든 뭐 농약 방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꽃이 아직도 펴요. 이런 것들을 따줘야 되고요. 저는 이 한 나무에서 이 사과 수확량을 한 200개 정도 이제 잡고 있는데, 200개 정도 잡을 건데, 이게 얘네가 끝까지 얼마나 매달려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보통은 200개가 다 가지를 않습니다. 한 50개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병들고 썩고 또 태풍 불면 떨어지고,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이제 개수를 남겨놓는 건데, 어쨌든 굵게 키워야 되잖아요. 굵고 빨갛게 당도 높게. 부산은 아삭아삭하고 굉장히 당도가 높아야 맛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초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클놈들은 딱 지금 보면 알아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영양분도 잘 흡수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보면 얘네가 어느 정도 알 굵기가 되겠구나 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과일나무들 계속해서 이제 병충해 방제 해주셔야 될 텐데, 오늘 아까 잠깐 이제 이벤트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이제 이렇게 저 주말농부 TV를 많이 보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사과나무 또 포도나무 영상들 많이 보고 응원들 해주시는데, 오늘 정말 엑시툴 코리아 이 자동 믹싱 분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 병충해 방제를 해줬습니다. 많이 댓글들 달아주시고요. 딱 한 분 제가 임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주인장 마음입니다. 한 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선물로 한 대 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또 계속 앞으로 좋은 영상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